안녕하세요. 붕어 낚는 남자 한입입니다. 어느덧 한파도 지나가고 따뜻한 금연기가 슬슬 몰려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낚시 시즌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제 영상 댓글로 채비에 관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낚시를 하면서 갖게 된 신념, 철학,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 완벽한 채비는 없다. 그리고 붕어를 못 잡을 채비 또한 없다. 이 말인즉슨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자부심을 갖되 타인이 사용하는, 남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채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가끔 보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채비에 대해서 자부심을 넘어서 야, 내 채비가 짱이야, 완벽해, 내 채비가 답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채비에 대해서 야, 그 채비를 왜 쓰냐, 그 채비는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채비에 따라서 약간의 조항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조건 조항을 쫓는, 한 마리라도 어떻게 더 잡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부는 아니잖아요, 직업이. 취미로 낚시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낚시꾼이기 때문에 단언컨대 어떤 채비를 사용하던 간에 정확한 찌맞춤만 되어 있다면은 붕어 낚시를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제 채비 역시 완벽한 채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채비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이 채비에 대해서도 한입이라는 사람은 이런 채비를 쓰는구나,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버릴 건 버리시고 또 이렇게 취할 건 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붕어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직 채비에 대해서 정착을 못 하신 분들, 어떤 채비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는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노지, 자연지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향붕어, 잉붕어, 이런 붕어를 인위적으로 방류를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입어리라고 하죠. 돈을 내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양어장, 손마터, 이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채비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쪽 자연지 그리고 양어장 해서 제가 쓰는 채비를 전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연지, 제가 영상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자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낚싯줄. 가장 기본이 되는 낚싯줄입니다. 낚싯줄. 원줄과 목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노지, 자연지에서는 카본 원줄을 쓰고 있습니다. 호수는 제가 이제 주로 3호부터 4호까지 그 정도로 이렇게 카본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줄. 목줄은 제가 이제 채비를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일 채비와 이제 원봉돌 채비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입일 채비 같은 경우 기둥 목줄, 당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줄. 호수는 2호나 3호. 수입일 채비 같은 경우는 기둥 목줄하고 아랫 목줄, 이렇게 두 가지 목줄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당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봉돌 채비일 경우는 미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떡밥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 당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새우 그리고 지렁이, 요 미끼를 쓸 때는 세미 플로팅 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줄하고 세미 플로팅 줄을 목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원줄과 목줄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줄과 목줄, 호스를 사용을 하실 때 항상 목줄이 원줄보다 약한 한 단계 아래 거. 그러니까 낚싯대에서 시작해서 먼저 초리 때부터 시작해서 원줄, 그리고 원줄 다음에 목줄, 이런 순서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원줄이 만약에 3호를 쓰면은 목줄은 2호, 원줄이 4호면은 목줄은 3호, 이렇게 한 단계씩 약하게 쓰셔야지만 낚시를 다니다 보면은 붕어가 수초를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밑바닥, 밑걸림, 바닥 수초라든가 이물질로 인해서 걸려서 채비 회수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으로 또 강제 회수를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땡기듯 아니면 뒤로 쭉 밀어서 이렇게 끌던,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채비 훼손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목줄이 원줄보다 강해지게 되면은 원줄이 터지게 됩니다. 원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은 찌까지 다 수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줄이 원줄보다 약하게 되면은 비록 터지더라도 목줄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래봤자 바늘
아니면 봉돌 정도 분실을 하게 되지만 항상 원줄이 목줄보다 한 단계, 한두 단계 높은 걸로 사용을 하셔서 터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가는 모노줄입니다. 모노줄. 이거 호수는 1.25호, 자연지에서는 카본줄을 이제 3, 4호를 쓰는데 이런 양어장에서는 이런 가느다란 약한 1.25짜리 모노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주보다 이제 약한 이런 호수의 낚싯줄을 쓰는 이유는 반복된 방류, 그리고 이제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붕어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입질이 되게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채비 역시 거기에 걸맞게 가볍고 예민하고 작은 걸로 사용을 해서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양어장 같은 경우는 보통 물속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뭐 밑걸림도 거의 없고 수초를 감아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채비를 튼튼한 걸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채비 총 정리입니다.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저는 양어장에서 이제 수입일 채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일 채비, 본봉돌에서 수입일까지의 길이는 한 20에서 25cm 정도 길이를 주고요. 그리고 수입벨에서 바늘까지의 길이는 5cm 내외.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왼쪽에 두 가지. 이게 이제 제가 자연지에서 사용하는 똑같이 수입벨. 본봉돌에서 수입벨까지의 길이 10cm 정도. 그리고 수입벨에서 바늘까지 똑같이 5cm 정도 길이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원봉돌 채비 같은 경우는 본봉돌에서 봉돌에서 바늘까지의 길이가 한 12에서 13cm 정도로 해서 길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붕어 낚시를 다니면서 사용하는 채비, 이게 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찌입니다. 요 찌. 사실 이 육안으로 물속 상황을 밖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물속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요 찌. 찌의 역할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중에서도 가장 제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또 제가 약간 물건을 좀 험하게 쓰는 편입니다. 막 조심스럽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도 중요하지만 내구성, 잘 부러지지 않고 또 요 몸통 부분에 잘 상처가 생기지 않는 좀 내구성이 튼튼한 그런 찌들을 좀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연지에서는 보통 부력이 한 5g 이상 나가는 부력이 있는 찌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양어장에서는 한 2g 내외, 2.5g 내외 좀 부력이 약한 그런 찌들, 저부력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늘입니다. 바늘은 뭐 딱히 길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자연지에서는 진우 감성동 바늘 2호를 사용을 하고, 양어장 같은 경우는 단하고 붕어 바늘 5호를 주로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낚싯줄, 그리고 찌, 그리고 바늘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자,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낚싯대와 연결하는 매듭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리대 부분입니다. 초리대 부분. 자, 이제 이 초리대 부분과 원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끝부분 있죠? 자, 끝부분이 있고, 여기서 위로 이렇게, 자,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여기다 손을 넣고, 하나, 둘, 세 정도 벗게 돌리고, 이 줄, 아래 줄 보이시죠? 요 보이시죠? 요거를 딱 당기고, 밑줄을 잡아주고, 같이 쑥 당겨줍니다. 자, 당겨주면은, 자, 매듭이 저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일단 끝부분을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자, 초리대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서 넣고, 쫙 잡아 당기기만 하면은, 이렇게 매듭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해서 끝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한 번도 10년 넘게 이걸 사용하면서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원줄 초리대 부분이. 그만큼 튼튼하면서도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뭐 낚시를 갔다 와서 이제 낚싯대를 닦을 때 원줄을 교체를 안 하고 원줄을 계속 사용할 때는 원줄을 자를 필요 없이 이 작은 부분 있죠? 잘라놓은 부분, 이 잘라놓은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 이렇게 원이 커지면서 보이시죠? 그냥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큰 줄을 본줄 원줄을 당겨주면은 조여주고, 한쪽 마무리가 됐던 요 작은 줄을 당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 요 매듭이. 그리고 튼튼합니다, 상당히. 자, 초리대 이렇게 연결된 원줄이 연결됐죠? 그럼 끝까지 좀 마무리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원줄을 이렇게 연결했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있지, 멈춘 고무. 자, 이거 똑같이 통과시키고 쭉 당겨서 사용할 만큼 쭉 당겨주고 2개 정도 껴줍니다. 저는 2개 껴주고 마찬가지로 쭉 잡아 당겨서 쭉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찌고무를 끼고 또 그 아래에다가 똑같이 찌 멈춘 고무를 똑같이 2개 해서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2개 해서 이렇게 사이에 찌 고무가 들어갈 수 있게끔 2개 멈춘 고무 2개 찌 고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2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봉돌 수입일 채비가 됐던 원봉돌 채비가 됐던 이제 봉돌과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스냅 고리를 이용을 하는데 자 이제 봉돌 쪽에 마무리 짓는 매듭을 되게 간결하게 뭐 복잡한 거 없이 일반 매듭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해서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더 돌리면 2바퀴 돌립니다. 한 바퀴 2바퀴 해서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매듭처럼 딱 해요. 일반 매듭 쫙 한 다음에 자 끝에 깔끔하게 잘라주고 매듭을 그냥 스냅 쪽에다가 통과해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한 바퀴 이건 한 바퀴만 그냥 돌려줍니다. 한 바퀴만 싹 해서 이렇게 매듭을 쳐요. 이게 되게 간결한데 약할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10년 20년 쓰면서 한 번도 터트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해서 만약에 원줄이 이 줄이 터졌다 이거는 그러면 채비가 약한 게 아니라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뭐 채비를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걸 한다. 여기다가 봉돌 그냥 끼기만 하면 돼요. 자, 수입일 채비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채비를 사용해서 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준비해 놓은 원봉돌을 그냥 똑같이 그냥 바로 껴서 이렇게 잠궈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의상 지금 앞에 초리대만 좀 빼놨는데 자 이제 여기다가 찌를 끼게 되면은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약간 축약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연결했던 것처럼 원줄, 초리대와 원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찌 멈춘 고무 2개, 그 다음에 찌 고무, 그 아래 또 찌 멈춘 고무 2개, 그리고 쭉 연결되다가 밑에 말씀 좀 전에 설명드린 매듭으로 핀돌에 치고 끼고 그 다음에 채비, 봉돌 채비 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약본입니다. 축소본. 이렇게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좋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늘 묶는 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늘도 직접 줄하고 낚시 바늘을 이제 덕용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집에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다 이렇게 미리 줄을 다 낚시 바늘 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당줄로 연결된 것들, 이제 떡밥용, 수입일 채비용, 그리고 이쪽은 똑같은 바늘이지만 이제 목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 플로팅으로 다 준비를 해놨죠. 이쪽은 이제 새우, 지렁이, 이건 이제 호수별로 좀 큰 거, 2호, 뭐 3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바늘집에다가 이렇게 미리 바늘을 싹 해놓으면은 나중에 현장에 출조해서 상황에 맞게끔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줄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도래까지, 핀도래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편하게 바늘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늘 묶는 방법. 자, 바늘이 있죠? 바늘. 자, 바늘 이렇게 아래로 가게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해서 줄을 바늘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해서 한 가닥 잡아줍니다. 먼저. 자, 하나 잡아주고 위쪽입니다. 바늘 중심으로 위쪽으로 가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안쪽으로 돌립니다. 돌려서 돌린 줄을 바늘 아래쪽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잡아줘요. 같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안쪽은 한 줄은 위에 바늘 기준에서 위로 한 줄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는다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감아주면 됩니다. 한 바퀴. 자, 그리고 감는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2바퀴, 그리고 3바퀴, 그리고 4바퀴 이렇게 감아주고, 감아준 이 줄을 바늘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늘 있죠?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같이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요 줄, 요 짧은 줄을 이렇게 당겨주면 스르륵 매듭이 지어지는 마술, 매직. 자, 보셔. 자, 당겨줍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본인의 채비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낚시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뭐 이제 열정이 앞서다 보면은 채비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옆에 온 조사님께서는 막 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붕어를 막 잡는데 나는 못 잡을 때, 나만 못 잡을 때 뭐지? 왜 내 채비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대번에 본인 채비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언컨대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리예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5자 붕어를 잡았습니다. 53cm짜리 큰 대물 붕어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한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어디서 잡으셨는데요? 무슨 저수지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어볼 게 상류입니까? 중류입니까? 하류입니까? 포인트를 물어보지 제가 큰 대물 붕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무슨 채비를 쓰셨어요?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바로 어디서가 뭐겠습니까? 바로 장소, 자리, 포인트. 그래서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자리.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절대. 바로 옆에서 붕어를 막 잡아내는데 내 자리에는 입질이 없어. 그거는 내 채비의 문제가 아니라 먹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내가 앉은 자리가 붕어가 다니지 않는 길목이거나 또는 붕어가 먹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미끼를 던졌기 때문에 입질을 못 받는다고 보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겠어요? 예? 낚시를 즐기는데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잡아내는데 난 입질이 없어. 근데 내 채비가 뭐가 문제지? 가벼운가 무거운가? 미끼를 잘못 썼나?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레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안 잡힌다. 내 자리에 입질이 없어. 그러면 내 자리에는 붕어가 없구나. 내 자리는 잘못된 자리야. 붕어가 다니지 않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특히나 이제 낚시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어떤 채비를 사용하시던 간에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채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제 설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 자, 이제 곧 다가올 봄 낚시인들에게는 가장 또 설레고 기대가 되는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출조 준비 잘 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출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올해 2023년도 첫 물낚시로 물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가에서 봬요.